무조건 오래 증여하면 유리하다. 다 맞지는 않습니다. 큰 하락폭으로 매도하는 건 반대를 드리고 싶고, 자제분에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에 증여하시는 쪽으로 강북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 일대들은 내년 1, 4분기 내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0461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치동 동부 장이동 포레카운티 2주택자인데 3년 동안 종부세 부담이 계속되어 처분할까 증여할까 생각 중입니다. 증여하면 올해까지 하라 말씀하셨죠. 어려운 시기에도 매일 강의하시고 열정이 대단합니다. 장이동은 18년 7억에 매수했고요. 전세 3억 7천이고 34평입니다. 점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치동에 있는 동부 센트럴빌 아파트와 함께 장이동에 있는 지금 장이 포레카운티 2주택자라고 하셨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있어서 이거를 매도 또는 자녀에게 증여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이 있으셔서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린다면 당연히 지금 하락된 금액에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자녀분에게 증여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 증여 시점이 올해가 아닙니다. 올해 증여해야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예전 강의 영상이나 직원직설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지만, 우리 구독자님은 올해 증여하는 것보다 내년 상반기 정도로 시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조건 올해 증여하면 유리하다. 다 맞지는 않습니다. 개개인마다 아파트 현황, 자산 현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장이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이 포레카운티 아파트를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이제 34평 보유 중에 있는데, 요 아파트의 최고가 상승기에 나왔던 금액을 보니까 요 아파트 13억 중반까지 가격이 찍혔었습니다. 13억대까지 상승했던 아파트의 가격대가 안타깝게 지금 실거래가가 계속 내려앉고 있는 상황인데 9억 1000까지 가격이 찍혔었습니다. 요 앞전에. 이게 10월달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최저가 금액은 얼마 수준까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냐면 8억 5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공시 가격도 앞전에 제가 살펴보니 공시 가격이 8억 5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거의 뭐 공시 가격 수준까지 내려간 아파트 최저가 금액으로 매도하는 건 무의미하죠. 따라서 저는 최고가 13억대까지 찍었던 이 아파트에 큰 하락폭으로 매도하는 건 반대를 드리고 싶고, 차라리 우리 자제분에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따라서 증여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 증여 시점이 올해가 아닙니다. 제가 올해까지 12월 달까지 반드시 증여를 하셔야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개개인의 아파트 현황에 따라서 답변이 전부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쯤 매도하는 게 유리하냐? 저는 내년 상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는 그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에 증여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시점은 언제쯤 올 거냐라고 본다면 23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 6월 이전까지는 강남 3구 그리고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울 지역 일대들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북구 라인입니다. 강북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 일대들은 내년 1, 4분기 내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3월 이전에
규제적 해제 발표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은 약 3개월 정도 가량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올해까지 증여를 꼭 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로서는 증여 취득세가 있죠. 자, 이 증여 취득세를 봤을 때 우리 구독자님이 올해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증여 취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되냐면 증여를 받는 수중자인 자녀분이 납부를 해야 할 취득세입니다. 근데 올해 기준에서는 공시가격 기준에서 삼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과 이게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에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인정액으로 삼습니다. 이 시가 인정액은 뭐냐면 매매 사례가액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매 사례가액. 자, 그러면 이 매매 사례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에서부터 6개월 이전 그리고 3개월 이후까지 거래된 실거래가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22년 10월 달에 거래된 마지막 계약이 9억 1천입니다. 이 실거래가를 매매 사례가액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기도 하죠. 자, 따라서 당연히 시가 인정액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에서 증여 취득세를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다만 이거는 아파트 기준마다 다 다르다. 자, 올해 공시가격이 얼마입니까? 8억 5천이에요. 8억 5천. 근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시가 인정액으로 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시가 인정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선 9억 1천이다. 자, 그런데 최저가 금액이 8억 5천까지 찍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실거래 9억 1천보다 더 내려가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최저가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공시가격과 거의 차이 없이 증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올해 기준에서는 이 서울 지역이 아직까지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 취득세율이 12%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서울 규제 지역이 해제돼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다시 원상태인 증여 취득세 3.5%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시가격과 매매 사례가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년에 취득세율이 더 낮아지는 시점에 증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또 두 번째, 증여 취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가 있습니다. 증여세. 자, 증여세에 있어서도 지금 전세가 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은 이 부담부 증여로 증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전세가 껴져 있는데 현재 계약갱신된 이 전세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3억대 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그냥 편하게 4억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신규 전세를 다시 맞추셔야 될 시기가 분명히 찾아오실 텐데, 이 신규 전세를 맞춰야 될 시기에 지금 전세 시세를 보니까 4억대 후반에서 5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5억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중자 입장에서는 부담부 증여로 전세까지, 부모님의 이 전세, 부채까지 포함해서 증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매매 사례가액에서 전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매매 사례가액을 9억으로 지칭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에서 만약에 증여하게 될 경우에 전세보증금 4억을 제외한 5억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가서 이 전세가 만료돼서 신규 전세를 5억에 맞췄을 경우에
우리 수증자 같은 경우에는 9억에서 5억을 제외한 4억이죠. 이게 이제 증여세 과세 가액입니다. 이 4억에 따른 증여세 납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올해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것보다 내년에 신규 전세를 맞추시고 증여를 받는 게 우리 구독자님의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증여세를 덜 내게 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 또 이뿐만 아니라 2월 과세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내년에 바뀔 텐데 2월 과세라는 건 뭐냐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받았을 때의 취득 시점이 아닌 부모님의 이 증여자 취득 시점으로 보는 양도세 개념입니다. 자, 다시 만약에 2월 과세 올해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 5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2월 과세가 되고 이게 내년에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 증여받은 시점에서부터 10년 이내에 매도하게 될 경우에 자제분은 2월 과세로 부모님이 취득한 시점으로 취득 가액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2월 과세라는 건 자녀가 증여받은 시점에 매매 사례가액이 얼마였습니까? 9억이래요. 그런데 올해 5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내년에 10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 2월 과세로서 자녀가 증여받은 증여 가액 9억이 아닌 부모님이 취득했던 취득 시점의 취득 가액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취득했던 취득 가액은 얼마였습니까? 7억이었죠. 7억대. 그러면 자제분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증여받고 5년 이내 또는 내년에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런데 구태여 우리 자제분이 10년 이내에 증여받아서 매도를 계획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제분 입장에서 만약에 9억으로 증여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취득세와 함께 증여세 포함해서 9천만 원 갖고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아파트를 최저가 수준에서 13억대까지 올라간 이 아파트를 9억의 최저가 수준에서 9천만 원 갖고 취득한 거죠. 그렇다면 담보 마진이 얼마나 발생된 겁니까? 약 4억 정도가 마진이 생긴 거죠. 담보 마진. 자, 9천만 원 갖고 4억 마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발생된 겁니까? 엄청나게 많이 발생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 투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마진율은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구태여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이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장기간 오랫동안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우리 구독자님은 취득한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은 더 배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따라서 구태여 올해 증여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 구독자님 자녀분 입장에서는 내년 서울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고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고 그리고 내년에 신규 전세를 다시 지금보다 높은 전세 금액으로 맞추셔서 증여를 하시는 쪽으로 보셔야지만 올해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규제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거나 대면 상담을 받으셔서 더 정확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